멈추지 마요. 누나, 계속해줘요. 어둠 속에서 나는 간신히 이 말을 뱉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채 30년 묵은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사실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이 금지된 쾌락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강렬한 불빛 아래 수연 누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얇은 홈웨어 차림의 누나는 충격과 당혹감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수십 년간 숨겨왔던 진심이 폭발했습니다. 누나는 어린 시절 누구나 가슴에 품을 만한 상대였죠. 혈기왕성했던 학창 시절, 유난히 아름다웠던 친척 누나. 만져보고 싶었고 밤마다 누나를 떠올리며 혼자서 땀을 흘렸던 금기된 기억들. 중학생 때부터 사촌만 아니었다면 한 번쯤은 가지고 싶었던 여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 포기해야 했던 그 갈망이 오늘 밤 누나의 착각으로 인해 모두 바뀌었습니다. 금지된 사랑, 오랜 기다림, 그리고 찾아온 단 하루의 꿈 같은 시간.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딱 오늘만이야. 내일부터는 다시 사촌 동생이야. 오늘만 누나가 해줄게. 나도 책임 있으니까. 과연 이 하룻밤의 꿈은 30년 짝사랑의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일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민준, 올해 48세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건설사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죠.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한 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숨겨온 욕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척인 수연 누나를 향한 것이었죠. 수연 누나는 저보다 4살 위인 52살입니다. 저희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와는 이종 사촌 관계입니다. 어릴 적부터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늘 함께 자라왔죠. 중년이 되어서도 제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난받을 수 있는 생각을 품는 것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종류의 억눌린 금기를 품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학창 시절부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춘기 시절부터 누나를 여자로 보았습니다. 물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감정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딱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욕망만이 수십 년간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도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혼도 했죠. 누나는 여전히 매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제 마음속 가장 은밀한 한 구석엔 늘 수연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되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굴곡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수연 누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자만의 외로운 삶 속에서 그 갈망은 때때로 저를 숨막히게 했죠. 저는 이혼 후 지방으로 발령받아 잠시 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누나와 매형이 사는 인천 송도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거리만큼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욕망은 더욱 증폭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스스로를 단념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과 금지된 욕망이 바로 며칠 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처럼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수연 누나,
그 이름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누나에 대한 제 짝사랑은 단순한 사춘기 시절의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일종의 금기된 종교와 같은 것이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누나를 특별하게 봤습니다. 누나는 다른 친척 누나들과 달랐어요. 유난히 예뻤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조차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녀가 여자로 각인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가족끼리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갔던 때였습니다. 그때 누나는 대학교 1학년이었죠.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해변에서 누나는 태닝 로션을 바르며 빛이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하다가 잠시 쉬러 온 척 누나의 뒤편에 앉아 있었죠. 누나가 입은 수영복은 당시 유행하던 비키니였습니다. 누나의 탄력 있는 몸매,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해변의 햇살 아래 반짝이던 피부, 그 모든 것이 제 어린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누나가 몸을 뒤집어 엎드려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감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흥분과 죄책감의 경계가 무너지는 기분. 제 얼굴은 뜨거워졌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누나는 제게 단순한 친척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고 상상 속에서 늘 저만의 여자였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누나와 눈이 마주칠까, 제 마음을 들킬까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누나의 목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리면 엿듣기 위해 방문에 귀를 대곤 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 저는 늘 수연 누나를 떠올리며 혼자서 땀을 흘려야 했으니까요. 누나를 향한 이 불가능한 짝사랑은 제 평생의 짐이자 가장 은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과 같았죠.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기분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 금기된 사랑은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누나의 결혼식 날,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신랑, 즉 매형이 될 이 과장을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저 남자가 밤이 되면 저렇게 예쁜 우리 누나를 마음껏 탐하겠지. 그 생각은 저를 화나게 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흥분시켰습니다. 누나가 저 남자 밑에서 야한 표정을 지으며 신음을 낼 거라는 상상. 그 상상 속에서 저는 늘 제 자신을 매형의 자리에 대입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상상 속에서만 누나를 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망이었죠. 친척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포기해야 했던 사랑. 그 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결혼과 이혼을 거쳤고 누나도 여전히 매형과 가정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엔 늘 그때 그 여름날의 비키니처럼 수연 누나가 선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었지만 어릴 적 품었던 만져보고 싶다는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그 금기를 깨보고 싶다. 그 간절한 소망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월요일 오후 저는 매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가 이 모든 금기를 깨는 첫 번째 문을 열어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금지된 욕망이 오랜 기다림 끝에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의 직장 선배이자 수연 누나의 남편인 이 과장, 즉
저의 매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과장님. 민준이 자네. 이번 주말 토요일 낚시 약속 말이야. 우리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차 한 대로 가는 게 낫겠지? 이 과장은 늘 저에게 친절했고 가족처럼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의 아내 수연 누나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누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달콤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한 차로 가야죠. 그럼 이렇게 하지. 자네 목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서 자고 가게. 나는 지방 출장 중이라 금요일 오후에나 들어갈 거거든. 자네가 먼저 도착해서 빈방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새벽에 같이 출발하면 편하잖아.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요일 저녁? 매형은 금요일 오후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낮까지 누나와 단둘이 그 공간에 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장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후배인 제가 송도까지 와서 편하게 쉬다 아침에 같이 출발하자는 순수한 배려였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럴까요? 오랜만에 누나도 뵐 겸 그럼 목요일 저녁에 가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요. 그래, 고맙네. 빈방 깨끗이 정리해뒀을 거야. 와서 쉬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설렘, 기대, 그리고 이 과장에게 미안한 감정.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마치 짜릿한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연 누나. 저보다 4살 위 52세의 그녀. 겉으로는 평범한 중년 부부의 아내이지만 제게는 30년 가까이 상상 속에서만 탐닉해왔던 금기된 여인입니다. 그녀의 웃을 때 보이는 예쁜 미소.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우아한 그녀의 몸매.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그 짝사랑은 누나가 결혼하는 순간 질투로 폭발했었죠. 매형이 누나를 마음껏 탐하겠지. 그 야릇한 상상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망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후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원초적인 갈망이었죠. 이제 그 갈망을 품고 저는 목요일 저녁에 누나와 매형이 사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매형의 친절한 제안이 어쩌면 제 어린 적 소원을 이뤄줄 운명적인 실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옷가지들과 세면도구들. 하지만 가방을 싸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직 윗집, 누나의 공간에 대한 상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목요일 오후 6시쯤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매형과 누나가 사는 곳은 23층이었죠. 그들의 보금자리, 그리고 곧 누나의 채취가 가득할 그 공간. 저는 마치 금기를 훔치러 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매형은 지방 출장 중이라 금요일 오후에나 온다고 했으니 당연했지만 누나마저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저에게 늘 한결같이 잘해줬던 누나를 괜히 제가 온 사실로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 미안. 수연 씨가 잠깐 외출했나 보네.
문자로 비밀번호 보내줄게.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 민준아. 매영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6자리 숫자. 그 숫자는 저를 금지된 영역으로 인도하는 마법의 주문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연 누나의 향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섬유 유연제 냄새인지 아니면 그녀의 채취인지 알 수 없었지만 30년간 상상 속에서만 느껴왔던 그 여인의 은밀한 존재감이 온 집안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매영이 말해준 작은 게스트룸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방에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송도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공간, 이 집, 그리고 곧 돌아올 수연 누나만이 의식될 뿐이었습니다. 누나가 언제 올까? 괜한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무를 손님이었지만 동시에 30년간 누나를 흠모해온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이 누나와 매영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실내인 줄 알지만 안방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그곳에서 누나와 매영이 밤마다 사랑을 나눴겠죠. 당연한 사실인데도 질투와 알 수 없는 분노가 잠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침대에서 누나는 매영의 아내로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저는 잠시 그 침대 옆에 놓인 화장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나의 속옷들, 레이스와 실크가 뒤섞인 그녀의 은밀한 의복들. 저는 이미 결혼도 했었고 중년의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연 누나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몸 아래에 억누를 수 없는 반응이 왔습니다. 여전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릴 적부터 품었던 욕망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나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저는 급히 서랍을 닫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작은 게스트룸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연 누나.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 누나를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마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이 금기된 감정. 오늘따라 이 누나의 공간 안에서 그 감정은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이 공간이 주는 묘한 안도감 때문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아니면 윗집 누나의 집이라는 금지된 공간이 주는 묘한 흥분 때문인지 정신은 몽롱했지만 몸은 이완되어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마치 희미한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향기. 아까 안방에서 맡았던 그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감촉에 제 몸은 잠결에도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듯이 제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움직임이었죠. 등 뒤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이 밀착되어 왔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는 부드러운 팔 그리고 목덜미에 닿는 뜨거운 숨결. 여보, 일찍 왔네. 나지막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깊은 잠에 취해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매형으로 착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형은 금요일 오후에 온다고 했으니 누나는 그가 일정을 앞당겨 돌아온 줄 알았던 것이죠. 의식은 몽롱했지만 제 몸은 이미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밀착된 여자의 몸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감촉이었고 그것은 바로 30년을 갈망해왔던 수연 누나의 몸이라는 것을 제 본능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몸 아래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손길, 애정을 담은 장난기와 확실한 의도가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내일 온다며 이렇게 일찍 와서 놀래키고 보고 싶었잖아. 여자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은밀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매형을 향한 그 애정 어린 손길과 숨결을 지금 제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짜릿했습니다.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의도적이었죠. 4년 동안 여자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던 제 몸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의 감촉.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이성은 찰나였습니다. 몸은 이미 금지된 쾌락의 경계로 넘어섰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그 황홀하고 위험한 감각에 온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제 몸을 더듬고 있는 이 손길은 수연 누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남편인 이 과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기된 진실이 제 머릿속을 스치는 찰나의 순간에도 제 몸은 억눌린 욕망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내서 누나, 저 민준이에요. 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억눌러왔던 그 갈망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4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의 온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흠모했던 수연 누나의 것이라는 사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든 척, 꿈결인 척, 이 금기된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수연 누나는 여전히 저를 남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더욱 깊고 확실하게 저를 탐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키스. 누나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홀린 듯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키스.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황홀하면서도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은밀한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제 몸은 누나의 손길에 의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내일 온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놀래키고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정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은밀한 유의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오직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편의 자리를 훔친 도둑이었죠. 저는 숨을 참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노련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온 중년 여성의 손길. 그 손길에 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폭발적인 흥분이 밀려나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착각 때문일지라도 저는 지금 수연 누나를 여자로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촉은 계속됐습니다. 더 깊게, 더 확실하게. 저는 이 아찔한 금기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익숙한 물건이 아닌 낯선 무언가를 만났을 때의 주저함과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여보 거랑은 너무 크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착각이 깨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완전히 이성을 되찾기 전에 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멈춰야 할 순간에 저는 오히려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누나의 목소리는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여보 거랑은 너무 크잖아.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곧바로 찾아온 정적.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은 30년의 세월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그것도 친척 동생과 금기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지난 세월의 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억지로 잠긴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멈추지 마요, 누나. 계속해줘요. 어둠 속에서 저는 간신히 그 말을 뱉어냈습니다. 제 말은 흡사 애원과도 같았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이 금지된 쾌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제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누나의 몸이 크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강렬한 불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수연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거기 침대 옆에 서 있는 수연 누나. 얇은 홈웨어 슬립 차림에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입술, 그리고 방금까지 했던 행위의 흔적. 누나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누나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제 아래를 가렸지만 이미 소용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누나.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옷차림, 흐트러진 자세, 그리고 방금까지 남편이라 착각하고 은밀한 손길을 주고받았던 그 상황. 누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 누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누나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숨겨왔던 이 금기된 마음을 터뜨려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누나. 응? 사실은 나 지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누나를 예전부터 여자로 생각했으니까요. 숨겨왔던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의 짝사랑. 그 무게만큼이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줘요.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친척이잖아. 넌 내 사촌 동생이야.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게 왜요?
혼자서 짝사랑도 못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누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지고 얇은 슬립 차림의 수연 누나와 마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이 기회에 30년의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금기된 진심을 모두 토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누나?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누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중학생 때부터요. 누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수영장 갔던 거 기억나요? 누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평생의 잔상으로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누나 수영복 입은 거 보고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그때부터 누나가 제게는 더 이상 사촌 누나가 아니었어요. 여자로 보였어요. 만져보고 싶었고 상상 속에서 늘 누나를 생각했어요. 제 고백에 누나는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을 넘어선 배신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그랬어요. 누나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혹시라도 누나의 방에 들어가 볼까, 누나의 채취를 맡아볼까 매번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누나를 떠올리며 혼자서 땀을 흘렸던 철없는 소년이었어요. 목소리가 잠기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쏟아내기로 한 이상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아팠어요, 누나.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눈을 들어 누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결혼식 날, 저는 질투가 났어요.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밤이 되면 저렇게 예쁜 우리 누나를 마음껏 탐하겠지. 누나가 그 남자 밑에서 야한 표정을 지으며 신음을 낼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동시에 그 생각을 하니 흥분도 되곤 했었죠. 30여 년간 숨겨온 금기된 고백.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몰랐어. 정말 알 리가 없었지. 우린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던 사랑이었어요, 누나.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후 20년이 흘렀어요. 저도 결혼했고 이혼도 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늘 수연 누나가 있었어요. 중년이 된 지금 이 모습도 제 눈엔 여전히 예뻐요. 30년이에요, 누나. 오랫동안 누나만 생각했어요.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반은 진심이고 반은 이 상황을 지속하기 위한 간절한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의 마음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나가 실수로 들어와서 저를 매형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해줬을 때 저 미칠 것 같았어요, 누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꿈꿔왔던 게 현실이 됐잖아요. 비록 착각이었지만 누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혼란, 죄책감, 그리고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 30년간의 간절한 고백에 수연 누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혼란, 죄책감, 그리고 매형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누나,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는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누나는 매형의 아내고 저는 누나의 사촌 동생이고 우린 가족이니까. 저는 이불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간절함만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나를 제 여자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30년을 참았어요, 누나.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갈등하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안 된다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야 마땅한데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나 남편 있잖아. 그리고 우린 가족이야.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알아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가장 당황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라고 했잖아요. 누나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 그렇게 큰 건 처음이었거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형보다 훨씬 크죠? 누나는 한숨을 쉬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넘게 남편만을 보아온 그녀에게 그 새로운 감각은 충격이면서도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2배 정도 큰 것 같아. 누나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20년 넘게 남편만 봤는데 그렇게 큰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누나? 누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미 오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 몸은 그 불만을 해소하고 잃어버린 여성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안 돼, 민준아. 하지만 그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누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누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곧 벽에 막혔습니다. 저는 누나 앞에 섰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딱 오늘만이요. 내일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누나는 눈을 감았어요.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쁜 여자야. 누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사촌 동생이랑.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누나를 사랑했던 한 명의 남자로 생각해주면 안 돼요? 누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딱 오늘만이야.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사촌 동생이야. 나도 책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단 하루의 꿈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나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사실 나도 궁금했어. 그렇게 큰 게 어떤 느낌일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나는 대답 대신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누나의 입술은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누나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고 저도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빨아들였습니다. 으흠. 누나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제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누나를 부드럽게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금지된 시간의 모든 순간을 제 기억 속에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앉아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어요. 제 손은 누나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얇은 슬립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부드럽고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누나도 제 목에 팔을 걸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키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키스하다가 입술을 뗐습니다. 누나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괜찮아요, 누나. 딱 한 번뿐이니까요.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후회 안 할게. 누나는 천천히 슬립을 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몸이었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매끈했습니다. 누나, 정말 아름다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누나는 몸을 살짝 가렸지만 곧 손을 내렸습니다. 저도 옷을 벗었습니다. 누나의 눈이 제 몸을 훑습니다. 특히 아래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정말 크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만질 때도 놀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누나는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매형보다 훨씬 크다는 그 말에 묘한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매형보다 좋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큰 건 처음이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남편만 봤는데 그녀는 손으로 제 것을 천천히 감싸며 확인하듯 만졌습니다. 누나의 손길에 제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누나,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요. 누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도 옆에 누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순간 30년간 꿈꿔왔던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속삭였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나만 생각했어? 네, 누나. 오직 누나만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진하게. 제 손은 누나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가슴, 허리, 허벅지. 만지는 곳마다 누나는 작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민준아. 누나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이제. 응. 천천히. 저는 조심스럽게 누나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나는 숨을 죽이며 저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누나, 아프면 말해요. 응.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 누나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너무 커. 몸을 떨며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계속. 천천히. 저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누나는 제 등을 꽉 움켜쥐며 숨을 참았습니다. 민준아, 진짜 꽉 차. 놀라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랑 할 때는 이런 느낌 처음이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각인시키듯이요. 움직여도 돼요? 응. 천천히.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황홀감과 함께 저는 누나를 향한 30년의 사랑과 욕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 좋아. 민준아. 누나의 신음은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누나는 남편과는 경험해보지 못한 꽉 채워지는 만족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아, 나 이상해. 남편이랑은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저도요, 누나. 우리는 함께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제 어깨를 물며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정점에 도달했어요. 누나는 제 등에 손톱을 세우며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든 후 우리는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깨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잠시 후 누나는 아쉬운 듯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돌아가야 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나가 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정말 황홀했어. 저도요, 누나. 정말 꿈만 같았어요. 누나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사촌 동생이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은 그렇게 짧고 강렬한 꿈처럼 끝이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침대에 누우니 누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지만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시계는 정오 무렵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녁에 오겠다던 매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매형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 누나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이었지만 어젯밤의 기억 때문인지 그녀는 제 눈에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누나의 시선이 잠깐 저를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의 격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누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일찍 왔네. 네, 누나. 매형 기다리다가 아침에 왔어요. 내일 새벽 출발이네. 벌써 기대되네. 자네 많이 늘었어. 매형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매형과 단둘이 있기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어젯밤 일 때문에 대화에 집중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할 때 매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매형이 전화를 받았고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 사장님. 네. 급하게요? 아, 알겠습니다. 매형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나 일본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네.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 오늘 오전 비행기로 떠나야 해. 낚시는 다음에 가자. 정말 미안하네. 아니에요, 매형. 일이 먼저죠. 그럼 나 빨리 준비해야겠다. 매형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 며칠 가요? 이틀. 아니, 3일 정도. 매형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2박 3일 출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누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너 언제 돌아가?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원래는 매형과 골프 치고 오후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럼 지금 가는 거야? 누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면 누나랑 조금 더 있을까요?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영이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꼭 낚시 가자. 수연이랑 회라도 먹고 가. 네, 매영.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영은 공항으로 향했고 집에는 나와 누나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도발적인 말을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어젯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 누나의 도발적인 속삭임에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민준아, 어젯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 4년의 공백, 그리고 30년의 짝사랑. 그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누나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누나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매영이 자던 방, 매영이 사용하는 침대였습니다. 여기서 하자, 민준아. 누나가 말했어요. 남편 침대에서. 그 말에 질투심과 금기를 넘는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누나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흥분돼. 안방은 작은 게스트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영이 몇 시간 전까지 자고 있던 바로 그 침대였죠. 누나는 창문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엔 어둠 속에서였잖아. 누나가 말했어요. 이번엔 환하게 서로를 보면서 하고 싶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에 비친 누나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50이 넘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 있고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누나, 몸 정말 예쁘다.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망하게. 누나는 부끄러워하며 몸을 살짝 가렸지만 곧 손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다 보여줄 거면서. 저도 옷을 벗었습니다. 누나의 시선이 제 몸을 훑습니다. 특히 아래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누나가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전날 밤엔 어둠 속에서 만져서 잘 몰랐는데 대단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확인하듯 만졌습니다. 제 몸에 대한 새로운 욕망이 그녀의 눈빛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좋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았어. 꽉 차는 느낌. 남편이랑은 한 번도 그렇게까지 못 느꼈거든. 그래서 더 하고 싶어졌어. 매영의 침대에서 밝은 대낮에 친척 누나와 금지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요, 누나. 누나는 매영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에서 매영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이제 그 냄새는 누나의 뜨거운 체향에 덮여버렸습니다. 저는 누나 위에 몸을 포겠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전날 밤보다 더 격렬하게, 더 대담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내 손은 누나의 몸을 만지고 누나는 적극적으로 몸을 비틀며 반응했습니다. 아, 좋아. 더 세게. 누나의 신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누나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여유롭고 더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민준아. 역시 크다. 진짜 꽉 차.
누나는 몸을 떨며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랑 할 때는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요? 더 좋아요? 아, 그래. 좋아. 더. 누나는 제 등을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방 안에는 누나의 거친 신음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자세 바꿔볼까? 누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누나가 위로. 우리는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번엔 누나가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누나는 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깊이. 아, 누나. 저는 신음했습니다. 정말 더 깊었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리듬을 타며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보여, 민준아? 누나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누나의 몸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반짝이는 피부, 흔들리는 가슴, 황홀한 표정. 보여요, 누나. 너무 아름다워요. 민준아. 나 또. 누나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또 갈 것 같아. 저도요, 누나.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절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 누나가 등을 휘며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나도 누나의 허리를 잡고 함께 정점에 올랐습니다. 누나는 제 위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낮부터 밤까지 이틀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몸을 섞었습니다. 매형의 침대 시트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우리의 뜨거운 체향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누나는 마치 새로운 삶을 발견한 듯 5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에는 끝이 오기 마련입니다. 토요일 매형이 돌아오기로 예정된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먹는 동안 누나는 다시 단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열기와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나직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슬프고도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정말 황홀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길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이건 짧고 위험한 꿈이었다고 생각해.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이대로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현실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게 알아.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 그리고 나도 느꼈어. 20년 넘게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여성성을 내 덕분에 다시 찾은 것 같아. 누나는 한숨을 쉬듯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척이야. 그리고 나는 남편이 있어. 이 금기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누나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너는 그냥 마음을 흔든 강한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 강한 바람. 그 말은 저를 특별한 존재로 규정했지만 동시에 잠시 불어왔다가 사라질 존재로 못 박았습니다. 누나에게 저는 안정된 가정을 뒤흔드는 일탈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해.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가서 내 삶을 살아, 민준아. 내일부터는 다시 착한 사촌 동생으로 돌아가줘.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쉬움과 단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다시 평화로운 중년 부부의 일상이 돌아올 것이고 저는 그들의 일상에 잠시 난입했던 이방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꿈은 끝났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송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무거웠습니다. 30년의 짝사랑이 이틀의 황홀한 꿈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송도를 떠났습니다. 누나의 말대로 그 이틀간의 시간은 짧고 위험한 꿈으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저도 애써 현실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다시 일에 집중하고 착한 사촌 동생 민준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몸이 금지된 쾌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누나의 뜨거운 신음소리와 꽉 채워지는 감각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누나의 SNS 프로필 사진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평범한 아내의 얼굴.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은밀한 욕망을 알고 있었죠. 누나가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제게는 단절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몇 주 후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금요일 밤, 저는 지방 현장 업무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이름.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듣는 누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나 지금 송도 근처 카페에 있어.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응. 비 오는 밤 이곳에서. 저는 그 길로 비 내리는 도로를 달려 송도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있는 누나는 여전히 단정하고 고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누나. 그러게. 누나는 따뜻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시켜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이틀간의 격정적인 꿈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많이 생각났어.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형은 여전히 바쁘고 출장도 많아졌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꾸만 내가 생각나더구나. 누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의 일, 후회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여전히 여자로 살아있구나 느꼈거든.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감과 여성성을 일깨워준 구원자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형이랑 있을 때보다 내가 줬던 그 꽉 채워지는 기분이 자꾸만 떠올랐어. 그래서 미안해. 누나. 민준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아니, 그래야 해. 누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남겨야 해. 금지된 관계라는 걸 알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만. 그날 밤 우리는 카페 밖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깨에 닿는 빗방울보다 서로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나는 이 관계를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위험한 줄타기에 중독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만 연락할게. 그때만 너의 강한 바람이 되어줘. 저는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공범이 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이제 제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 누나와의 금지된 관계가 제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죠. 저도 이 관계가 위험한 줄타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척이고 누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모든 비밀이 탄로나면 저뿐만 아니라 누나의 가정도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성은 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본능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짝사랑으로 억눌렀던 그 욕망. 저는 그저 상상 속에서만 누나를 만났고 그것이 제 자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황홀한 꿈을 통해 금지된 쾌락의 맛을 알고 난 뒤로 저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누나가 제게 꽉 채워지는 만족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의 희열. 그녀가 저를 마음을 흔든 강한 바람이라 규정했던 그 스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이끄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누나와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추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정말 힘들 때만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 연락을 기다리는 저는 매일매일이 고문입니다. 매형이 출장 갔을 때 혹은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불쑥 날아오는 누나의 문자 한 통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강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만족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30년 묵은 짝사랑을 완성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잠시뿐, 쾌락의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고독감과 후회는 더욱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누나에게 연락할지 말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너무 힘들었고 누나의 따뜻한 온기가 절실하게 그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수연 누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봅니다. 단정하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누나의 사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뜨겁고 격정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통화 버튼.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다시 금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관계를 영원히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젠 누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제가 먼저 연락할까 망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험한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금지된 쾌락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릴까요? 저는 여전히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망설임이 저의 현재입니다. 민주님의 길고 위험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민주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위험한 관계를 멈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나와의 비밀스러운 추억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금지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